네, 1부에 이어서 2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수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를 안 보시고 2부를 바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국민연금공단 내가 나중에 뭐 면접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기관 분석 같은 거 또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 1부 영상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수 항목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두 개의 자수어 문항이 나왔죠. 각각 1200자로 공단의 인재상에 대해서 묻는 1번 자수어 문항과 그리고 공익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내가 활동했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 묻는 2번 자수어 문항 항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내가 뭐 조사를 하거나 나의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지 혹은 뭐 입사 후 포부라든지 지원 동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뭐 심플하게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자수어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인재상이라든지 혹은 뭐 공익, 사회적 가치 이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 없다라거나 이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는 좀 자수어 항목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차근차근 1번 항목부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며 구조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들을 쓸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창의인과 전문인, 소통인 이 세 가지 인재상 중에 내가 어느 곳에 부합을 하냐 이것을 보셔야 될 텐데, 각각의 창의인과 전문인, 소통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지금 문항에도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 그래서 내가 경험을 어떤 것을 소재로 삼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창의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해결을 했었던 경험, 혹은 어떤 뭐 제도라든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내가 개선을 했던 경험, 이것을 창의인 인재상을 쓰실 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대처를 했었던 경험, 이것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고, 혹은 문제가 직접적으로 발생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근데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선제 조치를 취해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을 예방한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창의인으로 내가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문제 해결과 개선 경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문제 해결 안에서도 선제적인 조치 혹은 후속 조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정말 뭐 어떤 대처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나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을 했다, 이런 식의 영웅당 작성으로 빠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영웅당 작성은 여러분들이 지양,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이 영웅당 작성을 하실 때 흔히 하시는 소재가 뭐 아르바이트나 인턴 같은 걸 했었을 때 뭐 직원분들은 뭐 못하시던 거를 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생이 개입을 해가지고 해결을 한다, 이거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조직 간의 그런 팀워크,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에 의해 가지고 조직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팀워크를 발휘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데, 내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낸 완전 히어로식의 그런 작성은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와도 잘 부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의인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을 보도록 할게요. 전문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이것이 전문인의 그런 인재상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개발을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기 개발, 그리고 성과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자기 개발했었던 경험 안에서도 내가 어떤 성과를 냈었던 그런 경험 소재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기 개발하면서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필수적으로 좀 기간이 좀 함유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2, 3일 정도 일했는데 내가 역량까지도 상승하면서 그리고 어떤 성과까지도 창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 2, 3일 만에 내가 키울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뭐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2, 3일 안에 내가 창출한 성과가 뭐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좀 미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성과까지 창출한 이 경험을 쓰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기간, 저는 한 1주 이상 정도의 그런 기간이 함유된 경험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기간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라는 점을 일단 1차적으로 염두를 해주시고요. 이 자기계발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떤 역량이 길러졌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단에서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이 전문인과는 사실 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전문인이라고 한다면은 흔히 프로의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어떤 목적을 세우고 나의 역량을 개발해 나가는 이런 것을 흔히 생각하는데, 목적성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이 소재는 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 소재를 작성하실 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경험에 뛰어들었다, 혹은 이 경험을 내가 뭐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험 초기에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웠다, 이렇게 꼭 목적성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전문인에 있어서도 성과 창출 경험, 성과에 너무 집착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정량적인 성과도 가능하고 정성적인 성과도 가능합니다. 뭐 어떤 것이냐? 정량적인 성과라고 한다면은 뭐 몇 퍼센트의 효율 개선을 이루었다, 뭐 실제로 몇 퍼센트의 수익 증가, 뭐 이런 것들을 이뤘다 라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정성적인 평가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구성원들의 인정이라든지 혹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들을 뭐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얼마든지 정성적인 성과들도 작성을 가능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량적인 성과나 정성적인 성과가 모두가 가능한데, 이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성과보다는 이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소통인이라는 것은 배려하고 공감하는, 이것을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인재상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뭐 팀워크 혹은 뭐 갈등 관리, 갈등 해결 이런 영역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 생활, 조직 생활, 이것을 경험 소재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배려하고 공감하는 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어떤 상대방이 있어야만 이 배려와 공감, 이런 팀워크, 갈등 관리, 갈등 해결 이런 경험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적을 가진 조직 활동을 가급적이면 써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어떤 경험이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 라고 한다면 사실 뭐 경험 간의 우열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좀 더 적합하진 않을까, 이 기관에서 좀 더 원하는 방향은 아닐까 하는 경험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의 글을 봤었을 때 내가 나중에 공단에 입사해서도 여기에서 나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고 공단에서 적합한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단에서 일을 하시려면 결국에는 조직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그 안에서 성과를 내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진 조직 활동에 있어서 갈등을 해결했었던 혹은 팀워크를 발휘했었던 이런 경험들이 더 권장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도 그 창의인과 비슷한 좀 오류는 좀 피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만 드러나는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소통이나 배려라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다가가서 소통하고 뭐 배려하고, 그리고 뭐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뭐 피드백을 줬는지 이런 것들은 다 배제 한 채 그래서 나만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소통, 배려, 팀워크 이런 거라고 보긴 힘듭니다. 이 팀워크와 배려, 소통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한 행동도 드러나야 되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들과 내가 어떻게 어우러지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이 글에서 꼭 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래요. 인재상에 맞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험들을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창의인, 뭐 전문인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심사기술직 이런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합한 소재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전문인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심사기술직, 뭐 기술직 이런 분들을 보시면은 지원 자격에 있어서부터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그 직무 전문성을 좀 더 보는 그런 직무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인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술직 분들 접근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 소통인은 아무래도 사무직 분들이 접근하시기가 좀 더 편하겠죠. 여러분들 뭐 사무직 접근하실 때, 뭐 지원하실 때 특정한 지원 자격 같은 게 딱히 없었지 않습니까? 별다른 전문 사항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직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자면은 지사에 여러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그런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그런 고객을 응대하고 관리하는
아무래도 보다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고, 본사에 배치를 받아서도 경영 지원 업무에서 여러분들이 실무 부서들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통인으로서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사무직 분들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무직 분들이 뭐 전문인이나 창의인은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닌데, 사무직 분들이 소통인이 상대적으로 쉽고 전문인은 좀 어렵겠다, 소통인을 못한다 라고 한다면은 창의인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라 라는 정도의 그런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 3가지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재상과 이 공단과 직무와의 연결성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인재상을 그냥 내가 이전에 자기소개서 작성한 거 있으니까 그거 약간만 좀 복붙해가지고 좀 바꿔가지고 쓰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공단의 그런 직무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공단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가장 적합한 인재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창의, 전문, 소통, 뭐 다른 데서도 다 나오는 그런 흔한 요소인데 아무거나 하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인재상과 경험을 선택하는 것 역시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문항에서부터 나와 있죠.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어디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재상을 욕심내서 여러 개를 적으시는 것이 아니라 1200자니까 좀 약간 분량이 많은데 내가 인재상도 한번 2개 적어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재상은 하나만 골라서 그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각오, 이러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인재상을 가진 내가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하여서는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 어떻게 나의 업무를 수행하겠다, 이런 각오나 계획,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각오는 가급적이면은 구체적이고 직무 수행자로서의 각오를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얘기냐? 국민연금공단의 어떤 미션, 비전 달성에 일조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각오와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었잖아요. 전략 목표와 이제 전략 과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참고하셔서 실제 직무에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며 공단의 어떤 목표 달성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각오와 계획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구조, 이와 같은 구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공단에 부합하는 나의 인재상은 무엇인가? 일단 그 2갈씩 답변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의 인재상은 무엇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뭐 창의 전문 소통인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내가 다시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한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은 성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이 성과라는 것은 어떻게 될 때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서 넣어주실 수가 있는 거고, 첫 번째 그 초기 부분에 바로 이런 부분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인재상으로 공단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로에다 플러스를 쳐놨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으로서 이런 인재상으로 공단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사실 알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이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원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일까? 그러면 그런 특성을 가진 이 지원자가 우리 공단에서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2갈씩으로 작성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경험이 나올 것이고 그 경험 안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겠죠.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행동에 대해서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가 필요하다면 적어주시고, 과정과 결과가 있었을 것이고 느낀 것과 얻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각오와 계획, 공단의 직무자로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실 수가 있을 텐데 1200자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돼요. 1200자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분량 배분을 보통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위에 2개 문항에 대해서는 한 300자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 경험에 대해서 이 과정과 결과까지는 한 600자, 그리고 느낀 것과 얻은 것, 과거, 이 마지막 2부분은 한 300자, 이 정도로 문항 배분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0자를 꽉 채워야만 되는 건가요? 혹은 한 900자 정도 적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000자에서 1100자, 1200자를 꽉 채우셔도 괜찮고요. 근데 하지만 최소한 1000자 이상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이 자기소개서가 좀 진실성 있다, 좀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인사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에 정말 오고 싶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그 지원서를 정말 빼곡하게 채워가지고 했고, 누구는 그거에 한 6, 70% 혹은 반 이 정도만 썼다. 그럼 어느 사람이 더 진정성이 있고 정말 오고 싶어하는 지원자로 보일지, 그 답은
굳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지 않으셔도 스스로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본인이 활동했던 경험,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 지금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해결 방안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접근하시기가 편하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험 소재를 어떤 것들을 작성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경험, 일단 이것이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 하지만 저는 봉사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혹은 아예 없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 본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그 경험이 생각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해 보신다면은 정말 소소하게 남들을 도와준 그런 경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으로까지 연결시키긴 좀 힘들겠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직 안에서 나의 책임을 넘어서 행동한 경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꼭 봉사활동을 해야만 하고 다른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하고 이런 것이 공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방안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일을 안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공익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조직 안에서 나의 책임을 넘어서 행동한 경험, 나의 역할과 책임을 넘어서 행동한 경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공익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내가 활동한 경험 소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조직 안에서 나의 주어진 역할은 어디까지였지만 내가 조직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걸 생각했었을 때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어떠한 부분까지 개선을 시켰다, 어떠한 가치까지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 항목에 부합하는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경험 혹은 뭐 조직 안에서 나의 경험, 다 타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경험은 작성이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개인적인 경험도 얼마든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혹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에 대해서 아직 그 정리가 잘 되지 않았었던 그런 시기에 누군가가 그런 뭐 스티커 같은 걸로 이 버스 노선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근데 그분의 선행을 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몰랐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그런 전체 버스 정류장 이런 곳에 그분의 스티커가 이렇게 그 다 안내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은 뭐 조직 활동이라든지 남을 위해서 딱히 봉사 활동,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가지고 봉사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 사회의 그런 그 공익적인 가치가 더 향상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어떤 공익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릴게요. 이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공익에 대해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사회적 가치라는 건 무엇인가요? 공익이라는 것은 어떤 것까지 공익이고 혹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항목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경험이라는 것은 좀 꾸준하고 반복적인 경험일수록 이 소재에서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근거를 대보세요 라고 했는데 2, 3일간의 그런 봉사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진짜 그런 공익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꾸준하고 반복적인 경험일수록 적합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덕성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 항목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외에 여러분들의 역량까지도 어필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나의 역량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봉사활동 어디 있어가지고 가입을 했고요, 거기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만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역량, 뭐 이 사람이 뭐 근본적으로는 착한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들어와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뽑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 이런 부분을 잘 어필하지 못하는 그런 자수 항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나의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어떤 가치관, 인성,
뭐 도덕관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량까지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역량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조는 이와 같이 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공익에 기여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방안, 뭐 사회적 가치 창출 공익이란 무엇인지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공익,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이제 경험을 작성 가능하시겠죠.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된 경험, 아까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소재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해주시고 이거는 시작부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 그냥 내가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창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런 여러분의 목적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이 상황 발생에 해당이 되겠죠. 당시에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과정과 결과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과 얻은 것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것들을 내가 공단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런 각오와 계획까지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항목에 대해서는 한 300자 이 정도로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600자 그리고 마지막 뭐 느낀 것과 얻은 것, 각오 이거에 대해서도 한 300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서류전형 특강이었고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터디 홍성훈이었습니다.